이 새벽이라는 그 시간은 매일 찾아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새벽이죠. 그런데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느껴보지 못하면 새벽이 왔다 간 줄 모르잖아요. 그죠? 숨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4, 5초에 한 번 숨을 쉬는데 하루에 2만 번가량 숨을 쉬고 일생 동안 90세를 기준했을 때 한 7억 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죠. 숨을 계속 쉬고 있지만은 우리가 숨에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좀 잘 쉴 수 있는지 고민도 해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숨쉬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숨쉬기 진단을 잘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많은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숨 쉴 줄 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라시대 때 그 화랑도를 이끈 물계자라는 그 스승이 계셨는데 그분이 화랑을 선발할 때 면접을 볼 때 숨을 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숨 쉴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제목을 딴 건데요. 숨을 제대로 바르게 쉴 줄 아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첫째,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이다. 또 화랑도라는 건 하나의 무인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같은 공무원을 화랑이라 그랬어요. 묵무, 겸비한 그런 분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이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숨 쉴 줄 아십니까? 한번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숨을 쉴 줄 아는지 안 아는지 스스로 나중에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건강하느냐 이래 물으면은 자기 몸만 생각해요. 몸. 자기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이 몸을 끌고 갑니다. 과거에는 건전한 육체 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는데 요즘 반대죠. 생각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조직 사회에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세트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SAT, Sorry and Thank you. 여러분들 가족에게나 동료에게 하루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얘기를 하는지 발정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수치가 많으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죠? 영이 건강해야 항상 웃을 수 있고 즐겁고 열정이 생기고 몰입을 하고 항상 충만합니다. 마음이. 자기는 항상 나는 왜 이래 왜 쏟아 아니면 왜 위축이 돼 오늘 기분이 항상 나는 왜 안 좋아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영적 건강이 아직 덜 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네 가지 건강. 소나처 이분이 해피니스 어드밴티지 행복 특권이라는 그 저서로 유명하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 연속 인기 강좌를 누리신 분인데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매경에서 하는 지식 포럼에 와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모습을 제가 따왔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돈도 많고 직위도 올라가고 이걸 우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행복하냐? 그럼 성공한 사람들 다 행복하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행복과는 상대적인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 행복.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나으니까 내가 상대보다 행복할 거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적인 행복을 생각하면 항상 일희일비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상대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아간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고 모자라는 사람 50대 50 있는데 항상 일희일비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성공하고 가진 게 많고 남보다 힘이 세고 지위가 높고 이래가지고 행복 이런 행복을 추구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행복 추구하기는 항상 상대적이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해야 성공한다. 이때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을 맞을 때는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 행복. 심청전에 보면은 신봉사께서 눈을 뜨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여러분의 이미 기적 속에 있잖아요. 그죠? 두 눈 뜨고 잘 보이고 하니까. 다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아직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대안에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널려져 있는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널려 있습니다. 주위에. 다만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주워 담을 우리의 능력,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눈이 적은 사람은 큰 것만 보여요. 큰 게 행복인 줄 아는데 자기 눈을 크게 뜬 사람은 작은 행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은 자기 눈을 크게 뜨게 해야 됩니다. 뜨면 지척간에 열린 게 행복의 열매입니다. 주워 담으면 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환경이 만들어줍니까? 남이 만들어줍니까? 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참 행복 프로젝트 하면서 행복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건 굉장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스티브 잡스 호흡 하는 거 아시죠? 호흡하면은 더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자, 구글. 요즘 구글에서는 전사적으로 전 직원에게 이 너 자신을 내면을 검색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사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능력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디자인이나 감정이나 모든 분야에 좀 더 남들보다 더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더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라든지 이걸 넓히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이 숨쉬기다. 이래서 구글에서는 전사적으로 지금 그 호흡 명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익혀야 할 바른 숨쉬기는 건강 블루오션이다. 새로운 건강 수단이다. 보통 건강해지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되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잘 먹는 만큼 여러분이 산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고 안에 음식을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열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들 그 섭취하는 산소가 부족하면은 불순물이 체내에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비만이 되고 찌꺼기가 있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기혈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산소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 기혈의 통로를 뚫어버리면은 그죠? 기분 좋게 모든 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호흡은 건강 블루오션이다. 또 하나 종합의학이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르게 되고 사회적으로 조화롭고 영적으로 충만한 아주 그 네 가지 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숨쉬기다. 또 하나 인생 성공학입니다. 숨쉬기를 제대로 하면요, 물론 건강하니까 우선 성공할 거고, 영이 터여가지고 항상 만족하고 밝고 열정이 생기고, 한마디로 신명이 납니다. 머리가 신이 넘쳐납니다. 신들린 듯이 집중해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과연 자기가 평소에 숨을 바르게 쉬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바로 한번 앉아주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평소 숨 쉬는 그대로 숨을 이제 자연스레 집중을 하시고, 숨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숨을 쉬는 대로 한 손은 아랫배에 한번 대보세요. 한 손. 아랫배에 숨을 느끼보세요. 움직임을. 또 한 손은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눈을 약간 감아줘도 좋습니다. 감으시고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가슴에 있는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아랫배에 있는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숨에 집중을 해서 가슴에 있는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아랫배에 있는 손이 많이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만. 예. 그 다음에는 숨을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심호흡을 하면 우리가 크게 숨을 한번 쉬어보는 겁니다. 코를 한번 쉬어보세요. 내쉬고, 자, 다시 크게 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마실 때 자기 배가 밖으로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양손을 배에 대도 좋습니다. 자, 크게 숨을 마셔보세요. 마시면서 다시 내쉬시고, 다시 마셔보세요. 내쉬시고, 아랫배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그것만 확인해요. 숨을 마실 때. 내쉴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숨을 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는지 내쉴 때. 다시 한번 크게 마셔보세요. 내쉬고, 다시 크게 마셔보세요. 내쉬고. 자, 크게 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숨 쉬는 방법을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숨을 얼마나 빨리 쉬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합니다.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번 숨을 쉬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재어볼 겁니다. 근데 숨 횟수를 헤아릴 때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마시고 내쉬고 두 번, 이렇게 헤아립니다. 1분 동안에. 내가 시작해가지고 1분 있으면 그만 갈 거예요. 근데 자기 숨을 몇 번 쉬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눈 감으세요. 편안하게 자기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집중해서. 지금부터 시작. 해보세요. (30초) 지났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어요. 그만. 배를 보셨어요? 카운팅이 되죠? 본인만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숨에 관한 재미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랫배로 이제 볼록 숨을 쉽니다. 숨을 쉬다가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 또 윗배로 올라오고 지금 우리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다가 나중에 임종하는 순간에는 목까지 차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죠. 그래서 숨쉬기의 중심점이 자꾸 올라옵니다. 원래 아랫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면은 아랫배 근육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서 아랫배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폐 위쪽에서 폐 윗부분으로 자꾸 가슴으로 쉬게 되죠.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숨쉬기가 목까지 올라왔으면 한참 살아는 거죠. 그래도 요 정도 배꼽 부위에 올라오는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고 가슴 정도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또 세월이 갔겠죠. 숨쉬기 그 올라오는 이 여정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숨쉬기가 올라와 있다. 대신에 아랫배가 많이 움직인 사람은 그래도 또 선천적으로 또 호흡의 습관이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게 요체입니다. 양쪽에 폐가 있고 여기 행경막입니다. 행경막. 이 행경막은 양쪽에 폐가 있고 아래쪽에 내장이 있는데 행경막을 기준으로 양쪽의 폐와 중간에 심장, 폐와 심장이 행경막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머지 간, 기장, 위장, 대장, 소장, 양쪽 신장, 콩팥 이건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폐는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를 자세히 보면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죠. 반원추형으로 아랫부분이 넓습니다. 위쪽은 폐천 부분이라 그래 좁죠. 그래서 태어나면은 아주 배가 아주 이 유연성이 있고 이 행경막에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배를 내밀면 행경막이 쭉 내려갑니다. 배를 내밀면은 행경막이 내려가지고 내려오면서 폐를 잡아 당깁니다. 폐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을 잡아 당기면은 공기가 저절로 들어오죠. 억지로 숨을 안 쉬더라도 배만 볼록볼록 하면 공기가 저절로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이게 굳어집니다. 운동 부족과 여러 가지 긴장 관계로 이 굳어져 버리면 아랫부분이 이 부분이 역할을 못하고 요 윗부분으로 볼록볼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호흡이 일어나는데 가슴 호흡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윗부분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 노화가 돼버리고 이 폐 넓은 이 아랫부분은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좁은 부분으로 공기를 마셔봐야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밑에 넓은 부분은 조금만 이렇게 내려줘도 넓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꺼번에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요거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고 지금 행경막이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행경막이 내려오면 폐가 커지면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오고 행경막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적어지면서 공기가 나가죠. 그런데 이 행경막을 밑으로 내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경막 근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행경막을 억지로 이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랫배를 내밀면 행경막이 쭉 내려갑니다. 복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 하나의 흉강이고 복강인데 복강의 기압이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배를 내밀면은 마이너스 기압이 되니까 뭔가 내려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한쪽이 밖으로 나오면 한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는 등뼈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 행경막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그 원리가 배를 내밀면은 일정한 복강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가장 약한 부분 행경막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 행경막은 폐의 밑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폐는 밑부분이 확충되면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공기를 많이 마셔보라 그랬죠. 심호흡을. 마실 때 공기를 갖다가 코로 한꺼번에 많이 마시려면 배를 내밀어야 됩니까? 배를 당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배를 내밀어야 되겠죠. 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기를 많이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마셔야 해서 횡격막을 내려보내야 되면 배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배를 당기면서 아마 마셨을 거예요. 심호흡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하죠. 심호흡하면 배를 당기면서 이 가슴을 크게, 배 있는 가슴 쪽을 넓히려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거는 이 현상입니다. 공기를 마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배를 좁히면서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배를 당기면서 공기를 마셔버리면, 배를 당기면 폐가 수축되면서 공기가 나간다. 그런데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가 충돌. 그 충돌 에너지가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충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충돌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어깨 쪽으로 가요, 어깨 쪽.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만지면 아파요.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아파요. 뒤에 가서 조금 하면요, 굉장히 아파요. 그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픈 건 호흡 문제입니다. 호흡 문제. 충돌이 몇십 년 동안 여기 사여져 있어요. 뒤에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남자분들 어부인들 한번 눌려주고, 예? 또 어부인한테 한번 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눌려보면 딱 아프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거는 호흡할 때마다 충돌 에너지가 어깨로 갑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져 이쪽으로 가면은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원활하게 이 중요한 동맥이 내로 가는 동맥이 있는데 이거 굳어지 가지고 뇌에 피가 잘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리입니다. 그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핵심. 충돌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죠. 40, 50년, 그죠?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폐 부분 이제 그만 복사시키시고 그동안 서지 않았던 폐 아래 부분으로 편안하게 호흡 방법을 바꿔주세요. 폐 아래 부분으로 호흡하면은 우선 산소가 많이 들어오죠. 외부에 있는 산소가 폐까지 들어오는 걸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 또 폐에 들어온 산소가 말단 세포까지 전달되는 걸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우선 횡격막을 활용해서 배를 내밀면서 횡격막을 내리고 폐 밑부분을 확충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은 보통 서너 배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래서 외호흡이 가능하게 되죠. 또 하나, 호흡할 때마다 이 횡격막으로 이 내장기관을 압축하고 비틀고 뭉개고 이래가지고 막 운동을 시킵니다. 그럼 기분 좋지 않나요? 숨을 쉴 때마다 이 횡격막을 그대로 굳은 채로 놔두는 것보다는 숨을 쉴 때마다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서 내장을 자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근육만 이렇게 운동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이 내장은 근육시킨다는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장이 툭툭 이렇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밤에 잘 잤는지 안부 물어가면서 한번 두드려 주세요. 자기 장기하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들어주시고 생활체육관 거꾸로 서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장치가 돼 있죠. 거꾸로 서기 하는 건 내장을 이렇게 거꾸로 우리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수가 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한번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면은 4, 5초에 한 번 이렇게 자꾸 이 자극을 줍니다. 내장 비만이 생길 이유가 없죠. 내장 비만 여러분도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이 근육에 있는 비만보다 내장 비만이 그죠? 내장 비만이 있으면 그 기혈이 딱 그 막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가깝하죠 내장이.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호흡의 중심점을 내려라. 어떻게 내리냐? 배를 내밀면서 횡격막을 조절해라. 횡격막을 또 내려라. 그래서 배를 크게 해서 받아들이고 호흡을 내보낼 때는
당기면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숨을 마시겠다 생각하지 마. 배를 내밀면 숨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를 내밀면서 마십니다. 자, 마셔보세요. 배 내밀면서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다시 배 내밀면서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다시 내쉬고, 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다 반대로 숨을 쉬는 거일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호흡 습관이 다르니까. 그러나 안 되더라도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아 교정하려면요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치아 교정 아이들. 근데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중요한 숨쉬기 교정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정도 투자하실 생각이 없나요? 만약에 없습니다 하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교정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미용입니다. 미용. 숨쉬기는 자기 생명과 건강과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세요. 건강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재미나는 얘기는 숨의 그 길이하고 동물의 수명은 정비례합니다. 개는요 0.6초 내 0.7초에 한 번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쉽니다. 집에 가서 양면한 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4, 5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2, 3초에 한 번 마시고 2, 3초에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4, 5초니까 1분에 몇 번 숨을 쉬어야 되나요? 12번 내지 15번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숨 카운팅 해보셨죠? 1분 동안에 자기 숨이 횟수가 많은 사람은 숨을 빨리 쉬었다는 거예요. 횟수가 적은 사람은 숨을 천천히 쉬셨다는 뜻이죠. 15번 넘는 분들은 일단 숨이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습니다. 코끼리 10초, 거북이 20초. 거북이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마시면 쭉 마셨다 내쉬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느껴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천천히 10초 동안에 부풀어 올랐다가 또 10초 동안에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그래서 숨은 천천히 쉬면 쉴수록 좋다. 다음에. 그래서 왜 숨의 길이를 늘리느냐 그러면은 숨의 호흡의 길이가 길어야 말이죠. 우리 몸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호흡을 천천히 해야 의학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혈관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은 폐에 들어온 산소가 피 속에 전달이 돼가지고 말단 세포까지 고속도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니까 잘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숨을 천천히 하세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무슨 산을 타실 때나 이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호흡을 하죠. 그럼 혈압에 더 안 좋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면은 천천히 아주 1, 2년가량 그 트레이닝 하면은 어떤 혈압약도 끊어도 됩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정석 2로 했는데 제가 정석 1, 정석 2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는 바둑을 두면은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정석을 좀 알고 둬야 우리가 바둑이 되는데 저는 이 특정한 호흡을 지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압니다. 우리나라에만 봐도 호흡이 단전호흡, 복식호흡, 내호흡 여러 단체에서 하는 호흡이 있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보면 또 여러 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흡법 중에
어떤 공통적인 핵심 원리가 있을 거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저는 연구를 쭉 했어요. 그래서 모든 호흡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원리가 있더라. 이걸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맨 처음은 변경막으로 해서 무조건 호흡점을 내리는 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천천히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내릴 수가 있고 천천히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려요. 왜냐? 외부의 공기를 서럽에 더 많이 마셔가지고 이걸 말단 세포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랫배로 많이 마셔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나요? 딱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숨쉬기. 너무나 명백하죠, 이론이. 원초형으로 된 폐 아랫부분을 늘려서 많이 받아 공기를 또 천천히 해서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켜서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발끝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머리 부분이 좀 이상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거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이 안 간 겁니다. 영양분은 음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음식 50%, 산소 50%, 음양이 교합이 돼야 우리 영양물이 됩니다. 자꾸 먹기만 먹고 이걸 호흡 산소가 부족하니까 영양분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은 제가 정선 마지막 하나를 위해서 내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생각이 자원입니다. 자원. 저는 항상 생각을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에너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물리 에너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식 에너지라는 말은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이게 에너지라고 봅니다. 이 생각이 일종의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이 파장입니다. 파장.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파장이 나오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파장이 나오고, A라고 생각하면 A라는 파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로봇이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는 로봇이 개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식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세관장 할 때 항상 그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사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크릿. 이 책에 보면은 생각의 주파수는 자기가 생각한 거는 반드시 표출이 됩니다. 전송이 돼요. 밖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그와 유사한 주파수를 끌고 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주파수, 나쁜 생각하면 나쁜 주파수, 급격한 생각을 하면 급격한 주파수, 이 끌고 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법칙이라 그래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절대 좋은 나쁜 거 만나는 게 나쁜 거 나쁜 것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는 베타 엔돌핀이 생성이 되죠. 기분 나쁘게 화를 낸다든가 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하나만 해도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만 하면 우리 몸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그냥 말도 안 하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데도 상대방은 내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또 우리 생각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로 생각하는 현재 생각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속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생각이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든 선천적이든 전생에 의한 거든.
하여튼 드러나지 않는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90%고 현재 뇌로 생각하는 건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 능력을 활용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90%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은 들어봤는데 잠재 능력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근데 잠재 능력하고 현재 의식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의식이 줄어들면 잠재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근데 현재 의식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뇌로 생각하는 걸 좁혀야 됩니다. 현재 의식을 좁히면 잠재 의식이 늘어나고 현재 의식이 늘어나면 잠재 의식이 줄어집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나요. 현재 의식이 뇌로 생각하는 게 줄어듭니다. 집중하게 되죠. 호흡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잠재의식이 떠오릅니다. 호흡을 하면은. 여러분들 호흡에 전혀 생각 없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잠재의식이 떠오르지 않지만은 호흡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숨결에 집중을 하면은 잠재의식, 90%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때 자기 현재 의식으로 메시지를 주면은 그 거대한 잠재의식이 자기 메시지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대가 아닙니까?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거냐 90%의 능력을 활용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는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면은 자기 생각을 현재 생각을 좁혀나간 잠재 능력이 떠오르든 그때 어떤 생각을 해버리면 거대한 잠재의식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자, 호흡의 정석 세 번째는 호흡의 생각을 담아라는 겁니다. 호흡을 하실 때 꼭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세요. 숨결을 쳐다보면서. 숨결을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확충된 상태입니다. 그때 나쁜 생각을 하면 아예 호흡을 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항상 편안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을,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랫배 단전 속에 가득하게 들어오는구나. 법당에 하시는 분은 부처님의 자비 내 배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아픈 아이 좋은 기운으로 낫게 해주세요. 자기 아이의 영상을 단전에 담아서 계속 좋은 생각을 넣어주세요. 기운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기운은 생각대로 신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기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90% 일어난 잠재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치유도 해주고 사랑도 가져다 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우주적인 원리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하면 됩니다. 받아들여진 대로. 그죠? 몇 천 년을 두고 내려온 선인들이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요즘은 과거의 그 물리 시대의 그 고전 과학보다는 양자역학이라고 아주 그 인간의 의식을 이용해,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호흡을 하면서 한번 이미지 호흡을 하면서 우주에 편만해 있는 정말 생명의 기운이 호흡과 함께 숨결을 타고 내 몸속 가득하게 채워져서 내 피로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득하게 담으세요. 그리고 이걸 믿으세요.
아무리 이걸 상상을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요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성경 마가복음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다 된다. 기도라는 자체가 집중 아닙니까? 그죠? 교회 가면서 집중 안 하고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중하면서 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됩니다. 다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성세대는 잘 안 믿죠.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딱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그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에요. 믿어야 돼. 어린아이는 완전히 그걸 100% 믿어버리고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인이고 속인인데 선인들이 한 말씀을 이제 믿어준다는 거. 근데 우리 속인은 말이죠. 선인들처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선인이 했던 걸 믿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될 능력도 없으면서 안 믿어주면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믿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뭘 제대로 잘못 믿으면 또 발등 짚혀서 혼나는데, 예? 물론 발등 지킬 수가 있죠. 그 발등은요,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못 믿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병원에 가도 치유약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인생살이 하면서 좀, 그죠? 속아보기도 하고, 속아도 그러려니, 뭐, 응?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호흡하실 때는 아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랫배에서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다음 천천히 하면서 혈관을 확충해서 머리끝 발끝까지 보내고, 거기서 잠재의식을 집중해서 잠재의식을 수면 위에 떠올려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주면은 그게 호흡의 그 세 가지 정석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바른 숨쉬기 디에스더 모델입니다. 깊게 해라. 아랫배로 깊게 하고 천천히 스로우 천천히 해라. 또 think 좋은 생각을 넣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좋은 생각 넣는 거 이거는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두 가지가 요게 이 몸으로 어느 정도 이 단련이 되고 이 저절로 이제 어느 정도 이 호흡이 될 때 그때부터 이 생각을 넣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실 때는 아랫배를 내밉니까? 내밀어야 되나요? 당겨야 되나요? 내밀어야 되죠. 자, 내밀면서 마셔보세요. 자, 당기면서 내쉬고, 자, 내밀면서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자, 내밀면서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이제 좀 천천히 해봅니다. 천천히. 자, 내밀면서 마시세요. 당기면서 내쉬고. 다시 내밀면서 마시세요. 당기면서 내쉬고. 그만.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들 만만찮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죠? 원리를 알았으면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은 몸이 저절로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연습을 아리랑 곡을 틀어드릴 테니까 아리랑 여기 5초입니다. 두 마디가. 이때 마시고 아라리요 여기 또 5초거든요. 두 마디에 마시고 두 마디에 내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마실 때 숨을 마시라 그러죠.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5초 동안에 마실 때는 1초에 5분의 1씩 이렇게 균일하게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시고 쭉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균일하게 5분의 1씩 1초에 5분의 1씩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준비를 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내쉬고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배를 당기면서 내쉬시고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배를 당기면서 내쉬시고 마시고 내쉬고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배를 당기면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배를 당기면서 내쉬시고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배를 당기면서 내쉬시고 그만.